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이었나요?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은 대표님의 시간과 돈을 무조건 아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시장은 분명 블루오션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뉴스는 매일 나오고 있고요. 구매력 있는 은퇴 세대 역시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대표님이 시니어를 타겟팅으로 온라인에 광고비를 태우고 있다고 하면은 단언컨대 100% 돈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시니어를 타겟해서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왜 시니어를 타겟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이미지를 걸어놓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지,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은 왜 시니어를 타겟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 시니어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떻게 하면 시니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시니어 타겟은 어려운가입니다. 사실 시니어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2030과는 조금 다릅니다. 2030은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이 남을 때도 보고요. 쇼핑을 하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누군가와 연락을 할 때 되게 다양하게 삶 속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반면, 시니어는 거의 100% 알고리즘에 기반한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을 활용합니다. 즉,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컨텐츠가 추천되는 서비스들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죠. 네이버에서 뭔가 궁금하다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능동적으로 핸드폰을 활용하는 시니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시니어 타겟이 왜 실패하냐? 네이버 상에서 플레이스에 우리가 어떤 시니어를 타겟으로 이벤트를 걸어놓거나 시니어를 타겟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네이버에 걸어놓는다면은 능동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의 매체에다가 노출을 시켜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만 노출시킨 다음에 상위 노출했는데 시니어가 안 와요. 시니어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와 2030 또는 이제 40대까지의 이제 핸드폰 사용하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언어의 괴리입니다. 언어의 괴리란 결국에는 시니어가 반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와 쉬운 문장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고강도 컨디셔닝 케어 라는 거를 저희가 걸어놨다고 해볼게요. 과연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도 오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손주와 무릎 아프지 않고 산책하기 라는 이벤트를 또는 이제 패키지 상품을 걸어놨을 때는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죠. 손주랑 무릎 아프지 않고 산책하기.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이렇게 장난감을 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원래 허리가 굽어 계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보낸 시니어 분들도 손주를 안아주거나 손주랑 산책을 가거나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조금 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손주를 보고 싶은 니즈는 엄청나게 강할 거란 말이죠. 이게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고강도 컨디셔닝 케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시니어 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이 메시지를 봤을 때 내가 한 번 더 가보고 싶게 하는 메시지는 손주랑 아프지 않고 산책하기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시니어가 활용하는 그런 채널들이나 매체가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매체인 점,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문장들이 시니어에 맞춰서 쉽게 풀이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니어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니어가 돈을 쓰는 것은 또 어떤 공포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비에 대한 공포입니다. 즉, 병원비가 비싸고 많이 나온다는 거, 보험이 점점 보장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도 뭔가 아팠을 때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시니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만약 병원비나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행 안정성, 근데 보행 안정성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내가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병원비의 10분의 1 가격으로 미리 건강을 챙기면서 내가 보험의 성격으로 운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니어분들은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면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운동이 그 모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답이 되는지를 대표님들은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니어를 데려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를 공략하는 겁니다. 운동은 굉장히 좋은 효도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즉, 부모님이 PT샵이나 필라테스 센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많아지고 있죠. 재활운동센터 같은데, 물리치료사분들이 하는 재활운동센터 같은데 10회, 20회 이렇게 끊어드리는 거죠. 굉장히 단가가 높으면서도 명절이나 어떤 이런 생일이나 이럴 때 이제 효도 선물로도 자녀분들이 충분히 운동 프로그램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물 세트를 판다라는 생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즉, 시니어 분들이 직접 봤을 때 어떤 매력적인 문구보다는 자녀분들이 봤을 때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보통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쭉쭉 5월 5일, 5월 8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5월 한 달을 부모님께 운동을 선물하는 달로 만들어서
자녀분들, 30대부터 40대 자녀분들을 타겟팅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것도 상권에 따라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상권이 오피스텔 상권이다, 직장 근처 빌라 상권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가정의 달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뭐 한 구축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에 이제 다양한 세대가 엉켜서 사는 상권이라고 하면은 5월 한 달 동안 부모님 같이 운동해요라던가, 부모님 이제는 건강을 챙기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 센터에 와서 부모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자녀는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바람 하나, 그리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엮어서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료 체험의 단계를 쪼개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무료 체험을 한다라고만 써놓으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료 체험이라는 것조차 낯섭니다. 무료 시식은 있지만 무료 체험을 받아본 적 없는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체험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료 체험합니다 라기보다는 평소에 걸을 때 왼발이 더 아프신 이유를 제가 딱 5분 만에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일상에서의 문제 상황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즉, 관절염을 타겟팅 아니라 관절염을 통해서 일상에서 불편한 상황을 짚어내는 거죠. 50견 있으신 분이 아니라 50견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일상에서 찝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찝어낸 상태에서 더 구체적으로 무료로 준다는 혜택을 우리가 강조했을 때 시니어분들은 많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본질에 온기를 더하는 겁니다. 운동센터, 기구가 많은 운동센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분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공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센터를 만들 때부터 시니어를 타겟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을 기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센터라는 곳이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아프면 병원 간다 해서 아프면 운동 가야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한 번 좋으면 또 소개하고 하는 식으로의 유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 고객에게 너무 비싼 돈을 한 번에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명 뒤에 10명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분을 토대로 고객분들이 소개받아서 더 올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임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좋은 본질이고, 본질을 통해서 몸이 변화되고 통증이 감소하고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공간,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센터에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이나 그 생각들에 온기를 더해서 오고 싶은 공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포지셔닝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시니어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타겟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정확히 네이버죠. 네이버는 시니어분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환경과 너무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용어들, 시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영어가 섞여 있거나 너무 전문 용어가 써져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센터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로 시니어분들을 타겟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전 자녀들을 타겟팅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무료 체험이 아니라 더 상세한 혜택과 일상에서의 공감을 문제 삼은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센터에 온기를 담아서 오고 싶은 공간, 부담스럽고 무서운 공간이 아닌, 두려운 공간이 아닌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